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분명한 비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사이에서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말도 안 되는 무리한 혐의로 억울한 감옥생활까지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리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7.23 전당대회 직전 공개된 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당대표 선거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7.23 전당대회 사흘 전인 7월 20일 국힘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하 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의미 있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오늘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당은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해 줄 것이라면서 걱정과 함께 당부를 하셨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이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당은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현재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고 반윤석열 세력의 주장과 가까운 주장을 내놓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분명한 비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7.23 전당대회가 이제 곧 임박했죠. 그 전당대회 사흘 전인 7월 20일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찾아가서 평소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당대회 또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겠죠.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정치 현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외부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당은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현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런 당대표가 당선되면 곤란하다. 따라서 그런 당대표가 당선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힘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투표해 줬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유영하 의원이 원희룡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현재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 또 윤석열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더 의중이 실렸다고 알려져 있는 원희룡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희룡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 상당수 다른 인사들처럼 당시 왜곡된 언론 보도 내용 등에 휘둘려서 탄핵을 찬성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그런 전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탄핵 당시 자신의 그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이 보여온 행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 후보로 나선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이라든지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나름대로 문제가 될 소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동훈과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하면서 내뱉었던 그 말들, 정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 말들을 생각한다면 한동훈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연에 더해서 최근 한동훈이 보여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선거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의 심각한 문제점을 새삼 인식하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의 아주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또 결선에 갈 경우 나경원 후보 등과의 연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뜻이 같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에 대해 생각이 같다면 누구든지 진심으로 서로 도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만약 과반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서로 연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동훈 비토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또 한동훈 후보가 19일 방송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직자와 당원, 국회의원들의 큰 상처와 고통을 후벼 파는 발언이자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모습이라면서 많은 분이 정말 통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패스트트랙으로 싸웠던 우리 당직자 및 당원들, 의원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고 고통이라면서 사과를 한다면 좀 더 그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라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한동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한동훈의 문제점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러 메시지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세상에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 철없는 정치검사의 난동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종식되었으면 한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믿는다. 일부 언론의 공작과 댓글 부대 여론 조작으로 왜곡된 여론도 당원들이 바로잡았으면 한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일부 언론의 공작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좌익 언론은 물론이고 소위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비좌파 기회주의 언론들이 이번에도 아주 대놓고 한동훈을 밀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그런 행태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또 이준석이 뜬금없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언론들 특히 우파 성향 국민들에게 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사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는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행태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홍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지금 경고한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건에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전형적인 정치 사건이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 지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이제 와서 당대표 되면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사고방식이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투쟁을 지휘한 나경원 의원에게 개인 차원의 부탁에 불과했다는 말도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다. 제잘되는 말 속에 들을 것은 하나도 없는 빈술의 토론이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 하겠다고 나온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는 사상 최악의 전당대회다. 전당대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걱정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연일 한동훈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 그가 문재인 정권 초기 화양연화 시절에 우리에게 자행했던 정치검사의 공작수사 작폐에 비하면 그 강도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아류의 사람이 화양연화 시절을 다 보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중국 악극처럼 변금하며 또다시 화양연화 시절을 맞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당대표 선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응징되어야 정치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특검에서 똑같이 조사당해봐라. 그래야 그때 조사받다가 자진한 5명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거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진이라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네가 검사 때 했던 짓대로 한동훈 특검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너도 조사당해봐라. 지금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한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해괴한 법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국정농단 실무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화양연화 구가하면서 온갖 사냥개 노릇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윤통을 끌어들이는 몰염치에게 어찌 이 정권의 당대표를 맡길 수 있겠나. 나 홀로 살기 위해 물귀신처럼 누구라도 물고 들어가는 그 작태로 어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나. 그 제잘되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상태도 문제다. 그래서 대표감이 아닌 거다. 가사 백보 양보해서 되어본들 나홀로 대표가 될 것이고 몇몇 상시들만 거느린 최악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에 관해서는 가령 현재 국민의힘 비좌파 주류 정당과 연고가 있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사실상 비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어떻게 지금 생각할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면담 요청은 응했지만은 한동훈은 끝내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동훈에 대한 분명한 비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시도지사들 중에 상당수 국민의힘 소속 지도지사들이 한동훈과의 만남은 모두 피했고, 당 안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있고, 심지어 한동훈 캠프 안에서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한동훈 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좌익 언론과 소위 기회주의 조중동 등의 전폭적인 지지로 그런 신문, 그런 방송들만 보면 한동훈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흐름은 분명히 상당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과연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제 며칠 뒤면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동훈 독주 흐름은 분명히 아닌, 한동훈으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악재가 쌓여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